자, 안녕하십니까. 08-3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의 제목은 탄소의 동소체라고 되어 있죠. 동소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동소체라는 그 이름 그대로 같을 동자의 원소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뭐로 이루어져 있는 원소라는 개념이 종류죠, 그죠? 같은 종류의 원소, 한 가지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배열이라든지 또는 구조가 달라서 성질이 서로 다른 물질을 우리는 동소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중에 탄소의 동소체가 참 유명합니다. 그래서 탄소의 동소체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다이아몬드, 흑연, 플루렌, 탄소 나노튜브, 그래핀 뭐 등등 있는데, 다이아몬드는 C, 흑연은 역시 C, 플루렌은 C60. 유일하게 분자 형태의 탄소 동소체입니다. 탄소 나노튜브 화학식도 C, 그래핀도 C가 됩니다. 즉, 특히 이제 흑연, 탄소 나노튜브, 그래핀은 항상 연결되어 있는데, 이 C로만 표현된 것은 바로 뭐냐면 탄소가 쭉, 그지? 뚜렷한 경계가 없이 쭉, 그지? 생긴 모양대로 이제 독특한 배열 구조에 따라 이루어진 거고, 플로렌은 C60이라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 탄소 60개가 모이면 플로렌 한 분자, 유일하게 분자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뚜렷한 경계가 있어요. 탄소 몇 개라는 경계, 60개라는 물리적인 경계가 있습니다. 자, 탄소 동소체들의 끓는 점, 녹는 점은 일정 온도가 이상 올라가게 되면 탄소 동소체들은 탈 뿐이지 녹지도 끓지도 않는다. 쉽게 말해서 구경하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별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돼요. 자, 오늘은 이 중에서 이제 뭘 해보겠다, 한 개씩 우리가 그 차이점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탄소부터, 다이아몬드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이아몬드는 정사면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단위 구조가 정사면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이게 원자결정, 이것도 공유결정이기 때문에 요 구조를 이루는 입자, 단위 입자들의 탄소가 한 개씩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는 탄소 원자 한 개가 정사면체 뭐에 꼭지점에 있는 다른 탄소 원자와 4개와 결합하고 있는 그물 구조다. 그래서 탄소가 정육면체로 다닥다닥 붙어 있어 라고 되어 있는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사면체, 그래서 정사면체죠. 이 구조는 정사면체형으로 다닥다닥 붙어 있어 분자의 삼극적 모멘트 합이 0이 되어 매우 안정하다. 요거는 나중에 할게요. 아직 우리가 분자의 삼극적 모멘트 합이 0이다 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분자의 극성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굉장히 어쨌든 구조적 특성상 굉장히 안정하다. 끊기가 어렵죠. 쉽게 안 끊어진다는 얘기죠. 안정하기 때문에 녹는 점, 끓는 점이 매우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가 4개인 탄소 원자. 자, 탄소 원자 보면 14족 원소예요. 14족 원소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몇 개? 4개가 존재하고, 이 4개가 서로 어떤 상대 다른 탄소, 즉 얘를 말로 들면, 이 탄소를 예를 들면 또 다른 탄소, 이거 전부 다 탄소가 있는 자리였죠. 결합해서, 즉 원자과 전자가 4개 있는데, 원자과 전자를 모두 어디다 쓴다? 다른 탄소, 서로 다른 4개의 탄소와 결합하는데 쓰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원자과 전자가 없다. 무슨 말이죠? 전기전도성이 없다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과 비교해서 항상 나오는 게 흑연인데, 흑연도 대표적인 공유결정, 원자결정이에요. 근데 흑연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육각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칩시다. 그러면 이 탄소를 생각해 보면, 이 탄소가 주변 탄소 몇 개와 결합을 하고 있냐면 4개와 결합을 하고 있죠. 이게 전부 다 탄소가 있는 자리예요.
선생님 표시한 결정 구조, 단위 입자가 탄소가 있는 자리인데, 탄소와 4개씩 서로 다른 공유결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탄소가 원자과 전자가 뭐하고 있는데 4개가 있는데 이 중에 3개를 뭐한다? 다른 탄소와 결합하는데 쓰면 무슨 구조를 이룰 수 있다? 육각형 구조를 만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하나 남은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인데 하나 남은 탄소는 어떻다는 뜻이겠습니까? 결정을 이루는데 남는 전자, 원자과 전자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 수가 4개인 탄소 원자가 다른 원자 3개와 결합하여 뭐가 생긴다? 남는 1개의 원자과 전자가 생기게 되고 이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와 다르게 전기전도성이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 흑연 같은 경우는 이런 육각형 구조들이 어떻게 되느냐, 반복적으로 나타내가 판을 이루는데 판이 쌓여서 층상 구조를 이루게 되고 여기서 지금 결합하고 남는 전자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얘네들마다 1개씩 다 가지고 있겠지, 그지? 얘네들이 이 층과 층 사이를 어떻다는 거죠? 사이에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전기전도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래봐야 뭐 원래부터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를 가지고 있는 금속 결정 이런 거에 비해서 금속에 비해서 전기전도성이 좋을 리는 없겠지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연필, 심, 흑연 같은 경우 전기전도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판과 판 사이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에 지금 우리 말하는 이 점선인데, 점선 여기가 결합이 뭐해서 약해서 여기가 어떻게 된다? 이 부분은 쉽게 판과 판 사이는 끊어질 수 있다. 그래서 판과 판이 미끄러지게 이렇게 어긋나게 되어서 쉽게 판상 구조가 깨어지는 겁니다. 자, 플러린 같은 경우는 60개의 탄소 원자가 오각형과 육각형, 축구공 생각하면 되는데 축구공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구조로 한 탄소 원자에 결합된 다른 탄소 원자 수는 역시 3개죠. 자, 육각형과 오각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육각형, 그 다음에 오각형, 그죠? 그 다음 다시 뭐 육각형, 그 다음에 오각형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뭐가 되겠어요? 몇 개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위치를, 구조적인 위치를 그려보면 오각형에서도 그지? 각각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육각형도 마찬가지겠죠. 역시 뭐가 있다는 거죠? 각각 남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가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전기전도성이 있다. 자, 그래핀은 탄소 원자 1개가 다른 탄소 원자 3개와 결합하여 정육각 모형으로 반복된 평면 구조를 이루고 있고, 흑연에서 한 층을 떼어낸 모양. 그러니까 요거 하나 자체를 우리가 잘라서 결합이 약하다 그랬으니까 떼어냈다면 이게 바로 뭐라는 얘기입니까? 한 줄이 그래핀, 한 판상 구조가 그래핀,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래핀도 어떻습니까? 육각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공유결정, 원자결정이죠. 당연히 육각형 구조에는 전자 1개가 남습니다. 그죠? 전기전도성이 있다라고 보면 돼요. 탄소 나노 튜브 같은 경우는 탄소 원자 1개가 다른 탄소 원자 3개와 결합해서 이런 육각형 모양이 반복되는 얇은 층이 나선형으로 감겨있는 구조. 어쨌든 지금 또 뭡니까? 육각형이니까 얘도 뭐가 되죠? 탄소 나노 튜브도 뭐가 남죠? 원자과 전자가 남기 때문에 전기전도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각형, 그죠? 이렇게 구조를 시작해서 이렇게 말면 탄소 나노 튜브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한 줄 따로따로 뺀 게 그래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게 그래핀이라면 그래핀을 이용해서, 그죠?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으면 흑연이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탄소 나노 튜브, 말면 탄소 나노 튜브가 될 거고, 육각형 구조에서 일부를 빼내 가지고 구조적으로 휘게 돼 가지고 오각형도 만들고 육각형도 만들고 하면서 이게 붙으면, 그죠? 이 결합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그림이 조금 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굳이 뭐 할까? 이 그림을 이해할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움츠리다 보면 바로 붙어 가지고 육각형이 아니라 오각형으로 이렇게 변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육각형, 오각형이 번갈아 나오면서 탄소 60개 가지고 플루렌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뭐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탄소 나노튜브를 포함한, 그죠? 탄소의 동소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짧게 한번 해봤고요. 이 탄소 나노튜브를 포함한 뭐 다이아몬드, 흑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은 구조적인 특성, 원자의 배열과 구조적인 특성이 어떤지를 서로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해 나가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되죠? 그죠? 정사면체 구조고, 한 개의 탄소 주변에 서로 다른 4개의 탄소가 붙어 있는 거죠. 이거는 그지? 육각형 판상 구조, 육각형 구조들이 이렇게 서로 판을 이루고 있는 거 흑연, 그죠? 근데 이거는 탄소에 서로 다른 3개가 남으니까 원자가 정작 하나 남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흑연도 이제 여기 보면 알겠지만 육각형, 오각형인데, 그 다음에 오각형, 이것도 역시 탄소 하나가 서로 다른 3개의 탄소와 결합하다 보니까 원자가 정작 하나 남습니다. 그래서 전기 흐를 수가 있고, 유일하게 뭐다? 분자로 존재하는 거죠. 탄소 나노튜브 같은 건 육각형이, 그죠? 규정 구조고 튜브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역시 육각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육각형이나 오각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탄소가 서로 다른 3개의 탄소와 결합하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남는다. 그래핀은 요거 한 줄 뗀 거라 그랬죠. 그래서 육각형, 그죠? 구조가 되고, 역시 탄소 주변에 3개가 있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남는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남는 이런 친구, 이런 친구, 이런 친구, 이런 친구의 구조적 특성상 뭐가? 전류가 흐른다 라는 거고, 여기는 남는 거 없죠.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원자 배열, 구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구분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좀 유행이 아니라서 잘 안 나오지만, 그래도 이 전기전도성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나올 수도 있고, 문제도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꼭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뒤에 여러분들이 뭐가 있냐면, 마지막 화학결합인 금속결합이 있는데, 금속결합에 대해서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다른 내용으로, 좀 내용 자체가 많이 틀리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짧게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진도도 그렇게 늦는 편도 아니고. 자, 그래서 다음 주 후반부에 다시 또 다른 금속 결합 가지고 08-4 강의를 한번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시간에 볼게요.